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사회적 기업, NGO, 마을 활동가 등 이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익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 생활에 작은 변화를 이끄는 이들, 과연 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오늘 만나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손님 모셨습니다. 김다운 매니저 그리고 유혜정 활동가 자리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의 소개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다운 매니저님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팀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채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이 나온 친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 친구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마스코트이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줄임말로 공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딱 보시는 것처럼 먼지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유일무이한 착한 먼지 요정이고요. 충남의 나쁜 먼지들을 흡수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게 공센이 먼지 요정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유혜정 활동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 녹색소비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혜정입니다. 저는 환경 분야, 특히 녹색 소비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소비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는 기후위기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소비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녹색 소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서 기업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일상의 녹색 행동을 모아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 공익활동가라는 말은 좀 잘 들어봤지만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정의를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김다운 매니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어떤 분께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단번에 이해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익활동가란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고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꿋꿋하게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정말 잘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유혜정 활동가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익 활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가 있을 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 참여를 모색하고 또 그것들을 제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바로 공익활동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는 1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충남 도민과 단체 등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 역량 강화 또는 단체 재정 마련을 위한 그런 교육 사업, 네, 그리고 활동 지원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의 재정을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으로 크라우드 펀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연장선에서 해커톤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총 102명의 활동가분들에게 교육
교육 활동을 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이 공익 활동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현재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계시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네. 23년도 3월 기준으로 충남 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수가 494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 뭐 소모임까지 모두 합한다면 더 많은 공익활동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16년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원 사업을 네. 네,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공익활동을 네,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분야들이 보면은 환경, 인권, 네. 복지, 또 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요. 뭐 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여성, 복지, 뭐 장애인, 다문화, 평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활동을 펼쳐내는 공익활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하시는 멋진 활동가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옆에 계신 유혜정 활동가님이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 공익 활동가로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학과다 보니까 그 과 특성상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것들을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네. 공익활동에 몸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 지금까지 쭉 계속 이렇게 공익활동가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신 건데 사실 이 공익활동가라는 명칭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은요. 이 공익활동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루 일상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익활동가라고 해서 네. 일반 그 시민들하고 다르진 않거든요. 직장인들하고. 사실 저희도 9시에 출근을 하고요. 출근하자마자 일단 메일을 좀 체크합니다. 어떤 네.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문 기사를 좀 체크를 하고요. 또 그날 뭐 회의 일정이나 교육 일정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교육이 있으면 이제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마치거나 일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밀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뭐 공공생리대 실험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종이팩 재활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만날 분들을 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하지 않는 하지만 누군가가 꼭 했으면 하는 활동들을 이 공익활동가 분들이 알아서 먼저 나서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웬만한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마음이 없이는 활동하기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공익활동가에 대한 뭐 특별한 선발 기준 혹은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공익활동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뭐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해 가는 네,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네, 그게 바로 이미 공익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한 일이신데 너무 소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예. 일상이 그러시군요. 모여서 또 네. 활동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활동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환경 활동에 대한 요청들이 있는데요. 네.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종이팩 재활용 활동입니다. 네. 혹시 종이팩이 종이가 아닌 건 아세요?
종이팩인데 왜 종이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앞에 종이가 그쵸? 붙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종이팩은 별도로 선별하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종이팩을 따로 모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2001년부터 그 종이팩을 모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카페라든가 네. 학교 제로 웨이스트 샵과 함께 종이팩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종이팩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교환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을 돕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기관에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월경권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87년도에 이제 독성 생리대 파동이 좀 있으면서 우리가 좀 생리대 문제에 좀 관심을 네. 갖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성 청소년들을 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도 2022년에 뭐 월경 교육이라든가 월경 용품 전시회라든가 여성 청소년한테 보편적으로 좀 월경 용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드는 일들을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당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나 뭐 중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생리대를 가져다 놓고 누구나 필요하면 네.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사소하다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이렇게 직접 실행으로 옮겨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근데 힘든 일도 많잖아요. 말씀은 지금 너무 편하게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실행이 되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도 참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활동하시면서 뭐 보람된 시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우선은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 시민사회를 좀 들여다보시면 활동가가 1명에서 3명이 일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적은 활동가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토론회도 해야 되고요. 또 후원자도 모집해야 네. 되고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본인의 시간과 그 노력을 함께 보태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힘이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7년 동안 활동을 한 것이 천안시의 기후를, 온도를 기록하는 활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열섬을 좀 기록하는 건데요. 최소한 3년에서 뭐 최대 5년까지 청소년들이 꾸준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네. 그 소감에 보니까 전혀 환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온도제는 활동을 통해서 기후에 좀 관심을 네. 갖게 됐다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또 어떤 청소년들은 내가 환경을 전공으로 하겠다, 네. 환경에 일을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정말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다운 매니저께서도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또 이런 활동가들을 또 지원해주고 계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보람된 일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 교육센터에서 교육 사업으로 이제 하다하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홍보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홍보 교육 사업이 1박 2일로 자는 일정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단체 활동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지긋하신 활동가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단체 활동을 좀 알려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교육 진행하면서 진짜 교육 듣고 나니까 조금 감이 온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되게 많이 뿌듯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에서 이제 선정된 단체들에게 이제 단체 활동을 네,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도 단체마다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다들 크시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어도 사실 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네, 많으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었던 활동들을 더 많이 벌여나가시고 네,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널리 네. 확산시키는 일을 하실 때 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두 분이 보면 참 보람된 일을 쭉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보람을 느끼기까지 그 과정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시죠? 많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은 인원의 활동가가 너무 많은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활동가들이 보면 사실은 그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시민활동가, 공익활동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가끔 직업군을 쓰는 난이 있답니다. 그럴 네. 때 보통 뭐 간호사, 아나운서, 뭐 작가 이렇게 명확한 직업군이 있는데 네. 시민단체 활동가, 공익활동가는 이게 좀 설명이 딱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우리의 이런 공익활동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일반 직업군으로 좀 당당하게 좀 들어가서 네. 아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고모는 공익활동가야 이렇게 좀 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업란에 공익활동하라고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역 구석구석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이분들의 일은 희생과 봉사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